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원전선이 되겠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400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비중도 좀 높으세요. 얼마예요? 20%.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추가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떠한 목표가로 접근해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원전선 이제 뭐 인프라,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에 그런 관심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내가 이제 접근하려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확실하게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투자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일단은 이 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전력 인프라 쪽이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약간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LS 일렉트릭이나 혹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잘 나오다가 약간은 꺾이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산일전기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이 한 바퀴 돌았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왔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저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올해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차올랐었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AI에 대한 투자 기대감, AI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AI를 투자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프라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결론적으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LS 일렉트릭이 거의 이제 2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 외 전선 기자재 쪽도 마찬가지 전력 인프라 쪽을 좀 담당하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좀 잘 나왔었던 것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딥시크발 악재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계속해서 조금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딥시크가 이제 또 나타나게 되면서 딥시크가 비용이 얼마 안 들었잖아요. 다른 이제 뭐 오픈 AI나 뭐 구글의 이제 뭐 제미나이 뭐 이러한 것들 대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덜 든다라고 한다면은 전력 인프라 이쪽도 그렇게 투자를 크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는 이제 시장의 인식이 생겨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2곳에 대해서 투자 철회를 했죠. 이 데이터 센터 규모도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측에서는 이제 이 지방에 따라서 투자 계획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뭐 전체적인 투자 계획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거는 철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악재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3,400원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건 아마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횡보세 그려주니까 어느 정도 눌렸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단순히 바닥 잡는다, 많이 눌렸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무언가 거리들이 있어야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조선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관세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도 거리들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력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트레이딩용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받쳐주고 투자까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수주권들을 따내오고 실적이 증가하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물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이 눌림폭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런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대응이 조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트레이딩용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무언가 이제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구간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간이 올 때까지 사실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력 인프라가 언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언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이 상승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요 구간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가 부근을 약 3,000원 한 30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적어도 정리가 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한 사이클 돌고 힘이 빠져 있는 구간.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저가 이탈을 하면 정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에 정리도 안 된 조금은 아쉬운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121선 이탈하면 정리할 것 같아요. 1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121선 구간이 또 굉장히 두터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길게 보게 되면 대원전선이 121선 구간에 매물이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매물이 엄청나게 두터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향후에 추가 매수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단가가 또 목표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1선 이탈을 하면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가 근처 부분을 또 목표가로 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120선 지지 구간 그리고 3,300원 구간, 3,500원 구간, 3,000원 후반대 이런 식으로 또 단계적으로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쪽은 당분간은 시장에서 또 잠시 이 수급이 좀 죽어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원전선은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3,300원에서 추가적으로 또 반등이 안 나온다.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대원전선은 사이클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접근을 하셨고 정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에 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종목은 조금 더 시장에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다가오는 사이클이 있는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쉽군요. 아쉬워요. 예, 네. 어쨌든 121선 보니까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타이트해요. 정리하면 정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반등 시 매수가까지 목표가니까 매수가가 목표가가 돼버렸으니까 얼른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